안녕하세요. 네, 콜라보 GS 1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컨디션 관리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5, 6, 7월까지 해서 3개월 좀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바뀌신 분들을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불안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달리기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최신 판례 분석이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콜라보 GS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해서 어렵게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 출판일 이후에 선고된 최신 판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논의되었던 이제 논점들 뿐만 아니라 교재에 있더라도 그 대법원 판례에서 다뤄진 게 아니라 그 학업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출제하다 보니까 아마 좀 처음 봐서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었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한 이제 수업이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이거 커리큘럼이 좀 다른 GS와 다르게 8회 수업을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강이 6월 말이 될 텐데 7월에 복습을 하려고 미뤄두게 되면 바로 시험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지나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시험도 임박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화해져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된 채로 시험장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엄선해가지고 출제하더라도 그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콜라보의 특성이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특허 상표를 하게 되고 오후에 이제 민소를 함으로써 민특상을 다 같이 이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아마 2월, 3월에는 민소 양의 7이다 보니까 민소 특허 또는 민소 상표 이렇게 회독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5월부터는 하루에 민특상 모두 회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전날에 한 과목 1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민특상 모두 회독을 하셔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특허 상표를 한 달에 8회로 끊게 되면 좀 GS 수업에 끌려가는 이제 형식이 되다 보니까 민소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여유를 둠으로써 민특상 모두 이제 끌고 갈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그것을 최대한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복습을 하시거나 아무리 늦더라도 월요일 오전에는 꼭 복습을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제 회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문제 1번은 이제 신물 발명을 출제했습니다. 탑 10 판례로 올해 선정이 되었던 중요한 판례고요. 특유 발명이라고 하면 선택 발명과 이제 의용발, 그리고 이제 수치 한정 발명은 조금 아래 등급일 수 있지만 아무튼 선택 발명 그리고 의용발이 A급 논점은 다 중요하다고 찍고 있잖아요. 하지만 식물 발명은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논점이었는데 이번에 탑 10 판례로 선정이 되면서 A급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GS의 1회 수업의 1번 문제를 식물 발명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문제 2번은 이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판례인데, 이것도 올해 탑 10 판례로 선정된 정말 중요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판례는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강조했던 논의들 중에서도 출제할 만한, 판례 기반으로 출제할 만한 논점이어서 같이 곁들여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문제 3번의 설문 1번은 신규성에서 선행기술 적격에서의 내재적 개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판례 올해 탑 10 판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이고, 설문 2번은 작년 탑 10 판례로 선정되었던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비밀유지 의무의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뿐만 아니라
공지의 주장에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이 판례 또한 정말 중요해서 같이 묶어서 출제를 했고요.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공지의 주장이 올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공지의 주장과 자실기 항변의 충돌 사건, 그리고 원출원에서 하지 않았지만 분할출원에서만 공지의 주장한 경우에 과연 가능한지 되게 중요한 A급 논점이잖아요. 그럼 그와 곁들여서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판례들은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30점 통으로 낼 수 없거든요. 20점 통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5점이나 10점이나 곁들여서 다른 부수적인 논점을 출제할 텐데 과연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로 봤을 때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제를 했고 4-2번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에 탑10 판례에서 선정되었던 판례에서 학업심에서 다뤄졌던 논점인데 출제가 안 되어 이제 미기출된 논점이어서 출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법한 판례인데 국내 우주에서 특파권을 승계했다면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주체적 요건 만족한다라는 판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판례는 나오자마자 그 연도에 바로 출제가 되었지만 그 학업심에서 다뤄졌던 부수적인 논점은 출제하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논점이어서 이번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GS 1회 90%는 다 올해 탑10 판례 또는 작년 탑10 판례도 다 중요하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그와 곁들인 이제 부수적인 논점으로서 얼마든지 나올 법한 또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한번 보시면 특허권은 식물체의 길이가 1에서 3cm인 잔디 신품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징은 당연히 많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길이가 중요해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을이 이제 주장한 것은 미완성 발명이라는 주장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명세서 기저권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설문 1번에서 특허 심판원은 쭉쭉 판단했는데 기탁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미완성 발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러면 특허 심판원 판단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탁이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했는데 어디 되어 있냐라고 의문이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줄에서 잔디 신품종 C 다음에 괄호로 수탁 번호 G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탁되었다라는 이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괄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기출이 좀 문제가 친절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간결하고 깔끔하게 또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탁되었던 말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괄호로서 수탁 번호 G라고 제시되어 있을 수 있고 설문 1번에서도 특허 심판원이 이제 기탁이 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서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출제 간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지를 보시면 일단 완성된 발명, 이제 판단 기준 이제 그리고 뒷명 책임, 흠결시 취급 이렇게 일반 내용 바르시면 되는데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서목차의 의미에서 반복 실시할 수 있고 기효 달가예라고 이제 판단 기준을 완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해서 종래 판례와 다르게 좀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 부분을 좀 키워드니까 좀 강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갑식물 발명이 과연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시행령 2조 1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변기하시고 그 다음 발명의 완성과 기탁과의 관계로서 이제 기탁이 왜 중요하냐?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를 확인하여 발명의 완성을 담보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기탁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발명의 완성을 좀 이제 보는 식으로 판례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포섭하실 때 기탁이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스타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 갑은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갑식물 발명은 완성된 발명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탁에 대한 논점이 아마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교재에서 아마 회독하실 때 A급 논점만 읽다 보니까 기탁 부분, 미생물 부분은 막 건너뛰고 읽으실 텐데 이제 식물 발명과 함께 기탁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답안지에 나와 있는 시행령 2조 1항 이 조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발명의 완성과 기탁과의 관계 이 판례도 좀 암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서 갑은
동그라미 1번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각 주장의 타당성과 함께 42조 3항 1호 모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15점이니까 5점, 5점, 5점으로 해서 논점은 3개입니다. 그래서 각 주장과 함께니까 각 주장이 2개죠. 그럼 그 주장이 논점 각각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